천안신문이 총선 전 천안 지역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 온천동 신축 아파트 단지가 부실 시공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경기 아산시장이 주말에 기습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TV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 주 4일 근무제 실시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거스 히딩크 감독이 천안 축구 종합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한국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현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4월 8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4.10 총선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천안신문은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제21회 총선 천안의 세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천안갑과 천안을에선 여야가 초접전을, 천안병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천안갑의 민주당 문진석 후보는 45.7%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43%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의 허옥 후보는 3.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천안갑 지역구의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9.3%, 민주당이 32.8%를 기록했고 뒤이어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 12%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갑 지역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32.3%가 천안 동부권과 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유치를 선택했고 천안 동부와 서부 지역의 양극화 해결 문제가 3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천안을에서는 민주당 이재관 후보가 44.1%로 40.8%의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3.4%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8.3%로 37.2%의 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섰으며 그 뒤를 9.7%의 조국혁신당이 이었습니다. 천안을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약은 39.7%를 기록한 천안시 교통지역 해결이었으며 성성호수공원의 명품공원 조성과 천안시 특례시 지정 추진이 각각 15.4, 10.9%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천안병의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55.4%를 기록해 32.6%에 그친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의 22.8%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개혁신당의 이성진 후보와 녹색정의당 한정희 후보가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은 41.1%로 29.2%에 그친 국민의힘에 크게 앞섰고 조국혁신당이 12.7%를 기록해 세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천안병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약으로는 28.4%를 기록한 충남 경제자유구역 조성,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가 차지했으며 천안형 교육발전특구 조성과 남구청 신설, 탄소세와 기후배당제 도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표보도 금지 기간 이전인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조사된 것으로 천안시 가불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3에서 4.4%이며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아산과 천안 등 금강벨트를 돌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천안을 찾은 건 지난 3월에 이어 꼭 한 달 만인데요. 한 위원장은 뭉쳐야 한다며 지지층을 다지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 판세가 불리한 데 따른 불안감이란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천안과 아산 등 이른바 금강벨트를 돌며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아산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아산갑 김영석, 아산을 전망건 후보의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이날 키워드는 2조 심판,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단 대표를 심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마치 범죄와의 전쟁과도 같다면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범죄와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말끝만 하면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이후 천안 성성호수공원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뜻을 도와준 정관 출신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 누구냐며 정치 검사만 골라 공천한 건 민주당이고 조국 혁신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들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검사 공천하고 검찰 독재할 거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박은정 같은 사람, 전관예우 관련한 사람들 공천하는 게 우리입니까? 조국입니다. 그렇죠? 이성윤, 양부남 이런 자기들 전관 출신의 자기 변호사 공천하는 거 누굽니까? 저희가 아니에요. 진짜 검사 공천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검사, 제대로 된 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 검사만 골라서 자기 입속 챙기는 거 도와준 정치 검사들만 쏙쏙 골라서 공천하는 거 이재명 당이고 조국 당입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의 판세를 의식한 듯 당원과 시민들을 향해 부족한 게 있다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과 함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아산시 온천동엔 335세대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전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 무더기 부실이 나왔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이 단지는 입주 예정일 직전까지 아산시청으로부터 사용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박경기 아산시장이 주말 사이 그것도 집에서 이 단지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단지 속사정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당초 C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일은 지난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들은 예정일 한 달 전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입주민은 세대당 평균 40건의 하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이 단지는 입주 예정일이 2일 앞으로 임박한 3월 29일까지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대로 사용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 전격적으로 사용 승인 허가가 났습니다. 마침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최종 결재권자인 박경기 아산시장은 아산온천 벚꽃축제 참석이 예고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허가권은 박 시장이 재택결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희가 결제했을 거였으면 금요일날 처리했는데 이게 시장결제다 보니까 저희는 금요일날 부시장님까지는 금요일날 났고요. 시장님이 그냥 되게 대치다가 토요일날 결제하시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 예정자들은 다시 한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온라인에 잇따라 댓글을 달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허가권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 예정자 측은 감리업체와 시청에 사법조치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감리자랑
아마 이 시청을 고발할 거예요. 도지사하고 다 민원 넣어가지고 이게 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감히 제가 거짓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우리는 요구할 거거든요.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저출생은 충남은 물론 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는 게 이 정책의 뼈대인데요. 여기엔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소원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 과제로 선정해 총력 대응으로 반등 기제를 마련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 지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내 전 시군에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세에서 5세 돌봄의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습니다. 우선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의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전담 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립학원은 남부권 희망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의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입니다. 김 지사는 또 주거문제해법을 위해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도 꺼냈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습 격차 해소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남부권 희망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의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 4,63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시청 등 정부 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은 각 언론 매체에 광고를 집행합니다. 지방 공기업인 아산시 시설공단도 광고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각 언론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면서 특정 신문에 과도하게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장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신문 A신문에 3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했습니다. 공단은 다른 매체에도 광고를 집행했지만 지면 매체 5곳에 각각 110만 원, 그리고 온라인 매체 17곳에 각각 33만 원씩 지급한 데 그쳤습니다. A신문에 집행한 광고비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단이 이 신문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특정 매체에 광고비가 쏠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선 거리를 뒀습니다. 저희가 광고비 형태의 지급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ESG 경영이나 저희 전략체계 수립을 작년에 이제 고도화하면서 새롭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획 기사로 기획 보도를 하면서 이제 지면 보도를 좀 크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신문을 활용한 게 이제 미래신문. 이 같은 해명에도 A신문에 광고비를 몰아줬다는 의혹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아산시 경로장애인과가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지원비 중 일부를 A매체 구독료로 전용한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은 오늘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전용 의혹 등을 심도 있게 감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을 4강으로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이 3월의 마지막 날 천안을 찾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박상돈 천안시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천안시 입장면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 건축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비록 세월의 흐름 탓에 노쇠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국과 한국 국민을 향해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끈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31일 천안에 들어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과 함께 모습을 보인 그는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할 당시 건설 중이던 파주 NFC의 건립 과정을 회상하면서 천안의 축구종합센터 역시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을 통해 빠르게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했습니다. I was surprised by the working attitude of the Korean people. Within a few months, it was finished.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애티튜드를 보고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And if you see it here today, I think in very short time it will be finished as well, because of the great ambition of Mr. Mayor, the President, and the constructor to build it rather fast. 박상돈 시장은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약대로 기간 내 축구종합센터를 완공시키겠다면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와 연계한 하이패스 IC도 최대한 빠르게 개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축구와 약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NFC 훈련장은 기본적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또 경부 고속도로와 연접되는 그 하이패스 인터체인지도 그때까지 최대한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들은 간단한 인사말 후 숙소동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설 부지를 살폈습니다. 2022년 4월 착공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입장면에 47만 제곱미터 부지에 소형 스타디움, 실내 축구장, 축구 역사 박물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는 늦어도 내년 말에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완공을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 팔찌를 순금 팔찌라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역추적해 범인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 동남경찰서가 지난달 28일 동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1,495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12일 금은방을 찾아 순금 팔찌를 팔겠다면서 업주로부터 금 45돈에 대한 값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는 이 팔찌가 순금과 비교해 중량뿐만 아니라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에 큰 차이가 없어 별 의심 없이 거래를 했다가 도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즉시 현장 주변의 CCTV를 역추적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서울의 한 모텔에 잠적해 있던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대책위원회가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때 정부 채무 증가율이 전 정부보다 높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에 대해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관 후보 측은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직산읍 콜버스 운행과 관련해 마찰을 빚었던 택시업계와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개인 택시와 전국 운수서비스 산업노조는 콜버스 시범사업 철회와 추가 확대 계획 전면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개인 택시 노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직산읍 콜버스 5대는 기존대로 운행하고 추가 예정이던 콜버스 확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마중택시 또는 농촌택시 사업 확대 시 지역 여건, 시민, 버스업계,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콜버스 운행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동시에 시민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원성천 벚꽃길이 가족 단위 봄나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4일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주 야간 벚꽃길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원성천 벚꽃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성 제2교에서 원동교까지 원성천 산책로 1.2km 구간에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고 야간에 불을 밝혔는데요. 벚꽃과 야간 조명이 잘 어울려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통기타가수협회 천안 지부장을 역임하시면서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시고 계시는 김재문 지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지부장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022년부터 한국통기타가수협회 천안 지부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막시무스 김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근데 이제 네. 고향은 충남 청양이고요. 자란 곳은 이제 수도권과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예. 그리고 2002년에 이제 천안으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한 22년째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좀 기타에 빠져서 여기저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통가입에서 천안 지부장으로 이제 임명해줘서 나름 통기타 문화 저변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의 한올림 기타 동호회에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올해 24년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콜텍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전국 통기타 동아리 대축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리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22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다양한 활동을 벌써부터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지부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한국통기타가수협회 천안 지부에 대해서도 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통기타가수협회는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서 전국에 47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또 28개의 특별 지정팀이 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천안 지부를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거고, 정규 회원은 약 한 15명 정도 되고요. 2개 정도 동아리가 저희랑 관계되어 있습니다. 천안 지부에서 작년에 불당동 청년 야외 무대에서 열린 음악회를 9월에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약 15개 팀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올해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음악회 등이 열리는데 그 중에 4월 안산 열린 음악회, 6월 오산 열린 음악회에 참여를 확정했고요. 예. 저희는 천안 지역 아마추어 통기타 가수나 팀을 발굴해서 저희 한통가협이 주최하는 통기타 대회도 참여시키고 네. 또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소개해 주실 때 막시무스 김재문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막시무스의 뜻이 뭔가요? 제가 천만 영화만 보는데 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은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그 주인공 이름이 막시무스예요. 그래서
그게 뭐 인생의 파란만장한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예. 한참 직장 생활할 때 그 인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그렇게 막시무스를 벌써 한 2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또 통기타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통기타에 입문한 지는 약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큰형님이 12줄짜리 기타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뭐 개명,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워가지고 뭐 스트록 기타 배우고 그래서 바로 연주에 필요한 기본 기를 이제 배워서 지금에 왔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대학 때까지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 찬양이라든가 할 때 다 기타로 치고 또 중창단 할 때도 기타로 이렇게 치고 해서 멋있는 교회 오빠셨겠어요. 이게 뭐 교회 오빠 소리도 좀 듣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타와 좀 멀어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한 4년 전쯤부터 시간이 좀 있어서 다시 통기타에 빠졌고 또 한올림 통기타에 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음악은 배워놓으면 참 다시 좋은 취미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큰형님께서도 그럼 지금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하시나요? 네, 큰형님은 지금 저보다는 더 못 치고 있습니다. 더 생업이 더 바쁘셔가지고 네. 그 이후로 저만 가르치고 이제 네.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그래서, 영향을 미치시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쓰던 그 아끼던 기타를 형님 또 다시 취미생활 하시라고 드리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협회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공연도 예정이 돼 있는데 주로 그럼 이제 어느 곳에서 공연을 하시나요?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저희는 전국에 47개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산, 대구, 뭐 안산, 창녕, 진해, 뭐 전국 각 지역에 이렇게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그 열린 음악회를 매월 개최합니다. 주로 이제 야외 무대에서 많이 공연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멋진 카페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 축제와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가 통기타 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 통기타 가수협회에서 주관을 해서요. 그 대표적인 거는 뭐 창녕 낙동강변 유채 축제, 그다음에 부곡온천 축제 통기타 대회, 뭐 태백에서 열리는 태백 통기타 대회, 또 밀양 초동길 연가길이 있어요. 양귀비 축제와 같이 하는 통기타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 이 축제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무대 경험하고 공연의 어떤 스킬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지금 계획이 많이 되어 있군요. 네, 그럼 다양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대표적인 활동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2024년에도 한통가입에서 주관하는 그 지역별 열린음악회에 참석을 하고요. 또 저희가 그 천안 문화재단에서 버스킹단을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거기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버스킹 행사, 그다음에 또 합동 공연이 또 있어요. 재단에서 하는 거기도 참석하고 또 10월에 이제 흥타령 축제와 같이 하는 생활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광덕에서 이제 있는 자두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자선 모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 한 370만 원 정도 모금을 해서 기부를 했고요. 거기에도 좀 참여할 생각에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지부장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나도 이제 통기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통기타 배우고 싶은 시민분들한테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네, 그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은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타는 작지만 풍성하고 다채로운 연주가 가능한 현악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노래를 직접 연주도 가능하고 또 부를 수도 있고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듀엣이나 중창을 그 멋지게 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만약 기타에 관심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일단 저지르면 다 하게 됩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초보자들도 다양한 노래나 연주가 가능하니까요.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배우고 싶으시면 저희 한국통기타 가수협회 천안지부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교습도 해드리고 악기 구입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 되니까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뭐가요? 지부장님의 이 연주가 저희가 한번 천안TV 스튜디오에서 한번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명하신 그 김세환님이 과거에 그 번안에서 불렀던 무뚝뚝한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원곡이 그 로보님의 그 스톤이라는 노래인데 그거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재문 지부장님의 연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known since we both were kids. I recall the silly thing we did. She would want to lie upon my bed to keep from stepping on a clay. I didn't think of it back then, but even when she did not win, she was happy just to play. Stony like to live out every day. Stony, happy all the time. Stony, life is summertime. The joy you find in living every day. Stony, how I love your simple way. The times when no one understood, since the stony always we walk for hours in the sand. She would always try and hold my hand. Stony, happy all the time. Stony, life is summertime. The joy you find in living every day. Stony, how I love your simple way. Now I don't recollect the time I fell in love with this old friend of mine. Often I was so in a ride, but she tries so not to hide. Stony, happy all the time. Stony, life is summertime. The joy you find in living every day. Stony, how I love your simple way. Stony, happy all the time. Stony, life is summertime. The joy you find living every day. Stony, how I love your simple way. 4.10 총선이 꼭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엔 전국에서 일제히 사전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유권자로선 자신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할 정치인을 뽑는데 고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투표 잘해서 일 잘하는 정치인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유권자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를 들여다보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먼저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대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따금씩 제3지대 정당 후보자들이 눈에 띄지만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두 거대 양당이 유권자들의 필요를 제대로 담고 있다면 유권자들의 고민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으로 시야를 한정해 볼까요? 여야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개발 공약 일색입니다. 공약대로라면 고교천이 100길로 탈바꿈할 것이고 GTX 노선이 연장돼 천안, 아산 시민들이 수도권을 왕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한 예로 GTX 노선 연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해칠 것이란 경고는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후보도 부작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는 또 어떨까요? 기후위기는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고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기후유권자층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만큼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 정당을 뺀 나머지 기성 정당 후보들에게서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디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선거날 투표장에 가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유권자의 의무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당선된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는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유권자들의 의무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의무를 다할 때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신소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